거대한 모래 언덕의 물결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모래 사막. 이 사막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길이 있다. 실크로드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막의 길.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길을 지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막의 전설로 묻혀 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막을 건넜을까? 오늘 1000년 잠에서 깨어나 실크로드 이야기를 전하는 얼굴들이 있다. 사막의 길 위에 새겨진 천불의 얼굴이다. 사막의 절벽에 아름다운 벽화를 새긴 사람은 누구일까? 중국 제2의 강 황허. 황허는 실크로드의 2000년 고도 란저우의 황토 협곡을 지나며 물길을 틀어 대륙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이곳에 중국에서 서역으로 있는 황허의 나루터들이 있었다. 옛 나루터 자리에서 황토 협곡 길을 따라가면 거대한 절벽이 펼쳐진다. 천불동 빅링스 석굴 유적이다. (27m) 높이의 미륵 대부를 중심으로 절벽에 수많은 부처들이 모셔져 있다. 이곳에 석굴 사원이 처음 조성된 시기는 420년, 청나라 시대까지 무려 1500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현재 216개의 크고 작은 석굴과 1000여 기에 이르는 불상이 전해오고 있다. 이곳에서 천의 얼굴의 부처를 만난다. 시대에 따라 부처의 얼굴이 다르다. 접근이 어려운 절벽에 석굴을 파고 벽면에 부처와 보살을 빈틈없이 새겨놓았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 1500년 동안 사람들은 왜 이 황토 절벽에 수많은 붓다의 얼굴을 새겼던 것일까? 천불동이란 이름을 지닌 석굴 유적은 비단 빅링스만이 아니다.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란저우를 거쳐 둔황으로 가는 사막지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둔황 일대에 밀집해 있다. 둔황 석굴군 일대에서는 최근에도 천불동이 발굴되고 있다.
이 석굴 사원은 아직 연구 조사에 있어 일반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다. 황토 절벽을 파서 만든 회랑을 따라 석굴들이 있다. 벽화로 가득한 석굴은 사방을 돌며 예배하도록 되어 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공덕이 쌓이고 재앙이 사라진다고 한다. 사람들은 석굴을 돌며 사방에 새겨진 벽화를 통해 부처의 말씀을 만난다. 석굴 사원의 벽화를 연구조사하는 한국 학자가 있다. 둔황학 박사이자 벽화 작가인 서용이다. 벽화의 그림 형식을 분석해 석굴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대를 구분한다.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는 지층처럼 벽화 속에는 또 다른 시대의 벽화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 부분이 그 벽화가 두 개 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갖다가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식이상을 그림의 형식으로 볼 적에 초기 벽화에 해당하죠. 북이나 북주 시대의 벽화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층을 나중에 이후에 이 굴을 갖다가 보수하기 위해서 위에 한 층을 더 덮여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 5대 벽화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난 벽화에는 아래층에 그 그림을 덮고 새로 보수를 하면서 그림을 다시 그린 형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천년 전 벽화 속에 15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천불동은 어느 한 시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1000년, 1500년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오아시스 도시 둔황. 모래가 운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대한 모래산 밍사산이 있다.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았다는 사막의 샘 대자연의 미스터리는 아름다운 전설을 낳았다. 대지가 사막으로 변하자 이를 슬피 여긴 선녀가 흘린 눈물이라 한다. 밍사산은 산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수백 개의 거대한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사막이다. 가파른 모래산을 오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관광객들에게 사막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낙타들이다. 해발 1650m의 모래산. 하루에 수없이 이 모래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한 개당 1원씩 받고 썰매를 매다 주는 사람들이다. 관광객들에게 모래 썰매는 빙사산에서 가장 흥미로운 놀이다. 그러나 둔황 일대의 사람들에게 모래썰매 타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단오날 밍사산에서 썰매를 타면 액을 막는다는 풍속이 있다.
拍嘛。车呢，大家动作立马迅速到这边有车，然后我们统一给大家买票。 밍사산의 동쪽 끝 포플러 숲을 마주한 절벽에 천불동이 있다. 세계 문화유산인 모가오 굴이다. 천불동 천년의 예술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관광객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유적이다. 사진도 아무 곳에서나 찍을 수 없다. 관람하는 곳도 철저하게 제한된다. 소지품을 맡긴 다음에야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1.6km에 이르는 절벽에 492개의 석굴이 층층이 들어서 있다. 석굴들은 4세기에서 14세기까지 천년 세월에 걸쳐 조성됐다. 이곳에 처음 석굴을 만든 사람은 낙준이란 선사였다. 366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을 주의하던 그가 이곳에 이르자 천불이 있는 듯 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석굴을 만들었다 한다. 이런 벽화들로 수놓았을 과거 천불동 계곡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오늘 석굴 사원은 철문에 갇혀 있다. 철문 입구에는 일련 번호가 석굴을 구별하는 문패처럼 달려 있다.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10여 개의 석굴만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모가오 굴에는 현재 3천여 개의 불상과 1m 높이로 펼치면 45km에 달하는 벽화가 전해진다. 벽화에는 부처의 생애를 담은 불전화와 불교 경전을 그림으로 옮긴 경변화를 비롯해 각종 신화와 전설, 영웅담 등 당시 사람들이 사랑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다. 천년 세월, 깨달음의 길을 인도하는 보살의 모습도 변화한다. 남성상에서 여성상으로 바뀐다. 당나라 시대에 그려진 얼굴은 궁정의 미인도를 연상케 한다. 고구려의 수렵도를 닮은 이 그림은 6세기 몽골 지역의 유목민족인 선비족이 지배했던 서위 시대 벽화다. 벽화는 15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런데 과거 한반도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 10세기 터번 왕조의 지배에서 둔왕을 되찾은 영웅 장위조 장군 출행도에서 고구려 무영총의 무희들을 만난다. 깃털을 꽂은 갓의 도포까지 고려인의 모습을 한 인물도 있다. 천년의 이야기를 전하는 벽화의 다양성은 여느 대형 석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모가오 굴이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11세기) 이전에 고문서와 서화 5만여 점이 한 작은 석굴에 묻혀 있었다. 누군가 타임캡슐을 묻듯 입구를 막아 석굴의 존재를 감추었다. 1900년 한 승려가 우연히 석굴을 열었고 세계 각국에서 발굴 혹은 탐험이란 이름을 붙이고 고문서를 찾아오는 이들로 줄을 이었다. 그들은 둔왕 문서를 경쟁적으로 쓸어갔다. 펠리오는 한문을 알았던 인물로 학문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골라갔다고 한다. 그 중에는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도 있었다. 원어는 더 이상 가져갈 문서가 없자
불상과 벽화 12폭을 떼어갔다. 하늘에서 밍사산 모래 사막을 내려다보면 놀라운 장관이 펼쳐진다. 모래 사막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고분군이다. 지하 고분으로 들어가면 고분의 깊이와 규모는 들어서는 이를 압도한다. 그런데 깊은 계단을 따라 내려갈수록 다가오는 거대한 전면벽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벽돌 축조 양식이 고구려 고분을 연상케 한다. 이 고분의 주인은 누구일까? 왕이나 특별한 신분의 무덤에서 만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他想象的可能那个东西要是动了一下哦，就突然发生不测的那种意思一样。那你解释一下，机关到底是什么东西？机关就是就比如说我们的比如说发射东西的一个按钮一样，就那个意思。就比如说发射啥东西哦，有一个按钮，这么摁一下哦，它就或者是发射上去了，或者是突然哦就那样的那个意思，就是很重要的一个按钮的那个意思。 이 고분은 1986년 독을 당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도굴꾼들은 어떻게 침입했던 것일까? 무덤의 측면 모서리 쪽으로 파고 들어왔다. 어떻게 도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신기할 정도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벽돌에 새겨진 그림이다.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와 수렵도의 주인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이 고분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일대에는 1만여 개의 고분이 산재해 있다. 중국 당국은 유물 보호를 이유로 발굴을 미루고 있다. 사막에는 아직 수많은 실크로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이 사막의 절벽에 천불동을 지은 것일까? 경기도 양평, 둔왕의 천불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서용의 작업실이다. 그는 8년 동안 둔왕에 머물며 석굴을 연구하고 벽화 작업을 했다. 그의 창작 세계는 사막의 천불동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과 이야기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 벽화에서 천불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누구나
그 득도를 하고 수양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본적인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전생의 천불, 현세의 천불, 내세의 천불, 그만큼 부처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낭마국은 이만큼 그 부처 형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나 그 득도를 해서 그 성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은 대표적으로 이 득안님이라는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이 득안님의 간단한 내용은 500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광군에서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눈을 파이고 장님이 됩니다. 득안림은 말 그대로 눈을 잃은 500명의 강도가 다시 눈을 얻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500명의 강도를 잡은 관군은 눈을 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강도들은 광야에서 부처에게 간절하게 구원을 청한다. 부처는 이들을 가엾이 여겨 눈을 뜨게 해준다. 다시 빛을 보게 된 500강도는 불교에 귀의한다. 강도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는 득안림 이야기는 천불동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전한다. 서용은 서양의 벽화 기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구현한다. 벽화 재료에서부터 붓 끝의 움직임까지 천년 전 둔황 벽화 제작 기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둔황의 모래 사막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고 말한다. 제가 도낭에서 벽화 작업을 하면서 고대 수많은 화가들과 교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착색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용필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아주 다정하게. 그래서 이 고대의 이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데 의문이 맞춰졌는데 바로 수많은 화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떵바오더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실크로드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 시대 예수의 생애와 말씀을 담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면, 덩바오더는 실크로드의 석굴 사원에 붓다의 생애와 말씀을 새겼던 불교 예술의 거장이었다는 의미다. 61호 구를 비롯해 오늘 둔황 석굴 유적의 정수로 손꼽히는 많은 석굴 사원들은 10세기에 대대적으로 보수된 것들인데 그 대부분이 덩바오더의 작품이다. 덩바오더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화가들은 최소한의 양식과 소금으로 생계를 잇는 노동 계급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덩바오더는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는 당대 최고의 화가로 사회적 신분이 높은 거장이었다. 其实董宝德呢，这个是现在留下来最完整了解敦煌画工画匠或者说画院组织的一个资料。这个资料呢，就是是出于藏经洞发现的斯坦因编号3929号，是这个我们现在看到的这个卷子。这个来记载了董宝德，他是其实当时就说是已经是去这个画行里面，其实他就是曹氏画院里的督料。那么督料意味着什么呢？意味着他自己呢已经是这个画院里面的领导层。当然，他技术非常高了，因为你看这个里面就记载的非常清楚，他技术呢就说是一个画佛谱已经很超越过前代任何人了。同时呢，就是画写真像。 1000년 전 석굴 사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덩바오더 관련 기록은 그 제작 과정과 시스템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덩바오더는 석굴을 조성할 터가 결정되면 인부를 고용해 굴을 팠다.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지대라 굴 파는 일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은 반죽으로 벽면을 고르는 미장 작업이 오히려 고된 노역이었다. 석공과 인부들은 품삯으로 곡식과 대마씨 3리터를 받고 일했다. 굴이 만들어지면 덩바오더는 크기를 재고 석고를 설계했다. 그 사이 인부들은 그가 작품을 펼칠 수 있도록 동굴 벽면을 마무리했다. 덩바오더는 벽화에 담을 이야기를 배치하고 밑그림 작업을 했다. 第三对啊， 오늘 덩바오더의 벽화를 모사하는 둔황의 화가처럼 제자는 그가 그린 밑그림을 하나하나 본떴다. 그런데 이 스케치를 천정과 같은 벽면에는 어떻게 옮겼을까? 본을 뜬 그림의 윤곽을 따라 바늘 구멍을 뚫은 다음 그림을 벽면에 붙이고 붉은 가루 주머니로 두드렸다. 바늘 구멍을 따라 흘러나온 붉은 가루가 동굴 벽면에 희미한 윤곽선을 잡아주는 것이다. 就大的这个黑白灰，就是我整个是用大笔，用大笔不是掏的，就是从这一笔再出来一个是像这个。 오늘 둔황 벽화를 모사하는 화가들의 작업 시스템은 공동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덩바오더의 제작 시스템과 닮아 있다. 덩바오더가 수장으로 있는 화원에는 많은 화가들이 있었다. 덩바오더를 중심으로 덩바오더가 색을 지정하면 또 다른 제자들이 그가 지정한 대로 색을 칠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마무리 손길을 거쳐 벽화는 완성됐다. 오늘의 시점에서 둔황 벽화를 기록하기 위해 모사 작업을 하고 있는 둔황의 화가들은 또 다른 의미의 덩바오더의 제자가 아닐까. 덩바오더의 보살은 그 어느 시대의 보살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둔황의 천불동에서 만나는 다양한 부처와 보살의 얼굴들은 각 시대마다 덩바오더와 같은 화가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닐까. 황량한 사막지대를 따라 천불동들이 생겨나고 불교 예술이 꽃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험준한 암벽 사막 뒤로 모래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모래사막을 지나면 또 어떤 대지가 이어질까? 2000년 역사를 지닌 실크로드는 다양한 얼굴의 사막을 건너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은 어떻게 험난한 사막을 건넜을까? (2000년) 전 사람들은 끝없는 사막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2000여 년의 세월을 이어온 실크로드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린 오아시스 도시 이야기.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담. 그리고 실크로드를 오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광대한 사막에서 카라반은 어떻게 길을 찾아갔을까?这条道路呢称为大海道。这大海道呢非常难走，为什么称大海道？这块没海，它的海呢指沙海，沙漠，就是沙漠，把沙漠呢称为沙海，就把这条道呢也称为大海道。那么大海道呢，它有个特点是干什么呢？它的特点呢就是经过这些人呢，他的记载这个路程的标志是什么呢？就是这些饲料的骆驼的骨头、饲料的人的骨头为标识，然后呢到过去。 둔황 문서에서 발견된 카슈미르 승려의 일기는 생생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다. 승려는 며칠 후 그 길을 지나던 카라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실크로드 여정에서 가장 힘든 길은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광대한 사막을 건너는 일이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의 타클라마칸 사막과 풀이 자라지 않는 대지 고비 사막이다. 낙타들에게도 타클라마칸이나 고비 사막은 죽음을 넘나드는 길이었다. 죽음의 바다인 타클라마칸과 고비 사막 끝자락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둔황. 마을은 물길로 이어져 있다. 저 멀리 곤륜 산맥 설산의 눈이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어 흐른 물은 둔황에서 사막의 젖줄을 이룬다. 이 물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각종 과일과 채소, 면화 등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특히 살구는 당도가 높아 맛있기로 유명한데 예전부터 이 오아시스의 특산물이었다. 과육은 물론 씨까지 말려서 보관한다. 말린 살구와 씨는 둔황 사람들은 물론 사막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요긴한 간식거리였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길은 낙타들의 행렬로 줄을 잇는다. 밍사산에서 관광객을 태워주는 일을 하고 퇴근하는 낙타들이다. 집집마다 한두 마리씩 키우던 낙타들이 이젠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수입을 안겨주고 있다. 실크로드가 쇠퇴하고 밍사산과 모가오 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이전까지 둔황은 문명의 시계가 멈춘 사막의 작은 마을이었다. 오늘 둔황에는 또 하나의 천불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모가오 굴의 유물 유적을 그대로 복제한 제2의 모가오 굴을 조성하고 있다.
유물 보호라는 또 다른 이유로 석굴에 묻혀 있는 모가오 굴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석굴은 동쪽을 바라보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천불동의 풍수와 비슷한 장소에 터를 잡았다. 석굴에서는 화가들이 모가오 굴의 벽화들을 하나하나 옮겨놓고 있다. 석굴 사원은 공양인들의 시주에 의해 만들어졌다. 석굴의 규모나 완성도는 공양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양인 상을 통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초기 석굴에는 공양인들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아주 작게 그려졌다. 그러나 당 송대 들어서는 점점 커지고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자이씨 부인은 대표적인 공양인의 한 사람이다. 10세기 둔항 최고의 화가인 덩바오더의 후원자이기도 했다. 자이씨 부인이 가장 먼저 보수한 석굴이 모가오굴 61호굴이었고 그 작업을 담당했던 화가가 덩바오더였다. 자이씨 부인은 이후에도 100여 개의 석굴을 개보수했는데 그녀는 왜 이렇게 석굴 사원에 열정을 쏟았던 것일까? 둔항은 80년간 투르판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이 시기 실크로드는 폐쇄되고 둔항은 황폐화됐다. 둔항이 투르판 지배에서 벗어난 직후 둔항 석굴에 르네상스를 열었던 통치자가 있었다. 차오 위엔중이다. 그의 아내인 자이씨 부인과 자신이 운영하던 화원의 수장 덩바오도와 함께 황폐해진 천불동을 복원했다. 차오 위엔중이 둔항 석굴 부흥에 힘쓴 이유는 그의 발원문에 잘 나타나 있다.因为在他这个时候呢，敦煌的洞窟啊，就是莫高窟洞窟啊，营建达到了又一个高峰，就是继唐代以后来达到了又一个高峰。它这个高峰呢，它表现的，比如说这个大窟啊，几个大窟，哎，包括它61啊、55啊，这都是他修建的洞窟。哎，再一个曹元忠呢，他还有那个，当时呢，在这个整个我们从现在藏经洞这些文书上能够看到哈，曹氏归军的这个经济啊、文化各方面呢，大概是在这个阶段的发展的曹氏归军的这个顶峰，然后在他之后呢，就开始走下坡路了。 실크로드 위에서 만나는 천의 얼굴을 지닌 부처와 보살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실크로드 위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부처와 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와 보살의 모습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마르거나 풍만하게 혹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실크로드에서 만나는 그 다양한 부처의 얼굴에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미적 감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이상형이기도 하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천년 전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막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방금 지나간 자취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기억을 일깨우기도 하고
1500년 전 삼켜버렸던 오아시스 도시를 토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드러난 실크로드 이야기는 사막의 모래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천불동은 생사를 넘나드는 실크로드 여정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과 죽음의 바다로 가야 할 사람들이 교차하는 곳에 서 있다. 천불의 얼굴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 석굴을 파고 부처를 새겼던 사람들의 마음을 전한다.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실크로드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리고 석굴 사원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사람들과 천불의 얼굴을 새겼던 실크로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전한다.